잠깐 이 영상 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당신 분명히 진심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적 있지 않으세요? 혼자 깊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인데 누군가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그 순간 뭔가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이 안 되는 그 답답함, 그게 억울함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혼자만 다른 주파수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늘은 그 주파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까지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끝까지 보세요. 후반부에 진짜 중요한 얘기 있어요. INFJ는 전 세계 인구의 1%라고 하죠. 그 말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꽤 고단한 숫자예요. 100명 중 99명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말하고 싶어요. INFJ가 이해받지 못하는 건 INFJ가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심리적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알면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상처받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표면만 보는 사람들. 왜 말을 돌려서 해? INFJ는 말을 할 때 맥락을 먼저 쌓아요. 배경, 감정, 의도, 그리고 그 의미까지 같이 전달하려 하죠.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과정 자체를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보 처리 방식은 결론, 근거 순서거든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지 구조가 서론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대응, 전략. 이 유형과 소통할 때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맥락을 뒤에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이유는 이렇고 이 구조요. 당신의 깊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 앞에서 그들의 언어로 노크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소통이에요. 감정을 논리로 덮으려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 말 한 번쯤 들어봤죠? INFJ는 직관과 감정이 분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이 정보예요.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는 감지, 이게 다 감정을 통해 들어와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감정을 비효율의 원인으로 봐요. 특히 사회에서 이성적이라는 말이 곧 능력자 취급을 받는 문화 속에서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은 약하거나 미성숙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죠. 이건 INFJ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 자체를 처리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대응, 전략. 이 유형에게 감정을 설득의 언어로 쓰는 건 에너지 낭비예요. 대신 당신의 감정 기반 직관을 데이터처럼 포장해보세요. 내가 느끼기엔 이 아니라 내가 관찰했을 때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은 당신의 일기에 당신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꺼내요. 모든 공간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꺼낼 필요는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내가 왜 그걸 바꾸려고 해? INFJ는 더 나은 구조, 더 본질적인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이 보이면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특히 현재 상태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INFJ의 변화 지향성이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사람은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INFJ가 제안하는 변화는 그들 눈에 지금 가진 걸 잃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대응, 전략, 변화를 제안할 때 그들이 잃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을 강조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더 오래 유지돼요.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봐도 그 비전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당신이 보는 걸 모두가 볼 필요는 없어요. 친밀함을 일방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 넌 왜 이렇게 거리를 둬? INFJ는 혼자 있는 시간이 충전이에요.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함께함 뒤에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다시 온전해져요. 근데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나 냉정함으로 익혀요. 특히 외향형 애착 구조를 가진 사람들, 혹은 함께 있음으로 안정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INFJ의 물러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관계에서 INFJ는 자주 이런 말을 들어요. 너 나한테 화났어? 왜 답장이 느려? 왜 이렇게 조용해? 이 질문들은 공격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의 침묵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대응, 전략, 미리 말해두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나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너를 멀리하는 게 아니야. 이 한마디가 수십 번의 오해를 막아줘요. 당신의 방식을 변명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설명은 관계를 살려요. 깊이를 가볍게 만들려는 사람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INFJ에게 진지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존재 방식이에요. 어떤 주제든 어떤 관계든 INFJ는 본질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일부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재미로 한 말이잖아. 넌 항상 너무 많이 생각해. 이 말들이 모이면 INFJ는 자신의 깊이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진짜 상처예요.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깊은 거예요. 가볍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INFJ의 결함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문제는 깊이가 아니라 깊이를 받아줄 공간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공간을 찾아가는 과정이 INFJ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INFJ는 어떻게 세상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에너지 낭비가 아니라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깊이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1%지만 세상에는 수천만 명의 INFJ가 있어요. 그리고 INFJ가 아니더라도 깊이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과의 연결이 당신의 삶을 채워줄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과 연결하는 방식을 나 중심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100%를 쏟지 않아도 돼요. 어떤 관계는 60%로, 어떤 관계는 20%로 유지해도 괜찮아요.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지속 가능한 연결이에요. INFJ는 세상에 등 돌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서 때로 지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당신이 먼저 알아줬으면 해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INFJ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섬세한 균형인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해받고 싶은 마음,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혼자이고 싶은 마음. 그 모순이 사실 INFJ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댓글에 이거 남겨주세요. 당신이 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오해는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조용해? 였는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였는지, 아니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어떤 순간이었는지, 당신의 이야기가 이 영상의 댓글에서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INFJ는 혼자서 이 세상을 이해하려 하는 사람들이지만 서로의 이야기 안에서 가장 깊이 연결되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INFJ에게 닿을 수 있게 해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